자, 이제는 제1장 네트워크 구축 설계 파트부터 차근차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챕터 중에서 제1장은 평균 2문제 정도 출제를 예상할 수 있는 파트예요. 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자, 크게 이제 통신망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교환 방식 파트가 있고, 신호 방식과 TMN이라고 하는 통신 관리 네트워크죠. 그 다음에 NMS라고 하는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SNMP라고 하는 단순망 관리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TMN이 뭐냐, 그 다음에 NMS가 뭐냐, SNMP가 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쪽에 출제 경향이 가장 많고요. 예, 그 다음 많은 곳이 이제 데이터 교환 방식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신망에서는 이제 망의 규모에 따른 분류. 뭐, 이 정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살펴보죠. 자, 개념 학위 문제로 첫 번째, 통신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통신망의 개요. 이렇게 나왔는데, 뭐, 개요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하죠. 이 통신망의 기본 요소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다음 중 통신망의 기본 요소가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말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들 사람이죠. 인간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과 통신망 간에 어떤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거죠. 그거의 단말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뭐가 있어야 돼요? 경로를 설정한다든가 신호를 전달해주는 교환 장치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신호가 지나가는 길이 필요하겠죠. 전송로죠. 그래서 3대 요소가 단말기, 교환기, 전송로가 통신망의 3대 장치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런 통신망을 구축할 때 필요한 기술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네트워크상에서 프로토콜이 필요하죠. 통신 규약이라는 프로토콜이 필요해요. 그래서 프로토콜 기술이 필요하고요. 통신망과 망 사이를 연결하려면 통신망 간의 연동 기술이 필요하죠. 인터네트워크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망과 망을 연결하는데 필요한 기술들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망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런 통신망의 운영 기술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신호를 보내려면 신호망 구성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또 지능망 기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기술들이 나열되고 있어요. 이런 곳은 이제 가볍게 보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통신망의 분류가 되어 있네요. 자, 서비스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그다음 이용 대상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에 따른 분류는 음성 통신망이 있고, 데이터를 보내는 데이터 통신망이 있고, 영상 같은 걸 보내는 화상 통신망이 있고, 부호 통신망도 있죠. 자, 이용 대상에 따른 분류예요. 자, 우리가 불특정 다수죠. 특정 다수에만 보내는 게 아니라 모두 받을 수 있는 모두에게 보내는 통신이 있어요. 그래서 공중통신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누구든 그 통신망에 가입만 한다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형태의 망이다. 그에 반해서 이제 고난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통신망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열차나 선박같이 이동체가 이동하면서 이동체와 이동체, 그리고 이동체와 외부의 통신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통신망이 있어요. 이것을 이동통신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기에 신경을 쓰세요. 규모에 따른 분류입니다. 여기다가 별표 3개를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왔네요. 자, 규모에 따라서 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소규모, 핵심어는 수 킬로미터 이내죠. 수 킬로미터 이내, 소규모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컴퓨터 장치를 하나의 망으로 구성했다.
이것을 랜이라고 하죠.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좀 범위가 넓어지죠. 메트로폴리탄이라는 단어는 도시망을 말해요. 도시망. 하나의 도시를 하나의 망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킬로수가 이제 수십 킬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 핵심어는 여기는 수킬로지만 수십 킬로죠. 수십 킬로 이내에 어떤 컴퓨터들을 하나의 망으로 연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그마한 하나 도시를 하나의 망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메트로폴리탄이라는 말이 도시란 뜻이죠. 그래서 하나의 도시만큼의 규모를 갖고 있는 망을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네트워크, 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권 통신망이다 이렇게 불러요. 좀 더 큰 범위에서 한 국가에 있는 컴퓨터를 하나의 망으로 묶었다라는 거죠. 아니면 국가와 국가 더 넓어서 크게 묶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 그래서 WA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역 통신망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수 킬로미터 이내, 이거는 수십 킬로미터 이내, 여기는 수백 킬로미터 이내 그랬지만 뭐 수백 킬로미터를 넘어서도 WAN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여튼 수백 킬로미터 이상의 어떤 통신망을 다 싸그리 이제 광역 통신망이다 해가지고 WAN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규모에 따른 분류는 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이런 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토폴로지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구성 형태에 따른 분류예요. 자, 이 파트는 여러분들 이론 파트에도 시험에 잘 나오지만 필답형의 단골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별표 3개 해놓으시고요. 여기는 필답형, 2차 시험을 위해서라도 달달달 외워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토폴로지 형태 5가지를 써라 이런 것들이 이제 필답형에 아주 잘 나오죠. 그래서 토폴로지의 형태를 먼저 외워야 돼요. 첫 번째로 메쉬형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메쉬형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이제 그물망자를 써서 망형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물형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물망자를 써서 망형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별 모양이다 해서 스타형이라고 합니다. 스타형이 있다라는 거죠. 별 성자를 따서 성형이라고도 해요. 한자로. 그래서 얘는 망형이라고도 하고 얘는 성형이라고도 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무형이 있어요. 나무를 영어로 트리라고 하죠. 그래서 트리형, 나무형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버스형이 있습니다. 버스형. 그 다음에 링형. 링형을 뭐 다른 말로 루프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링형이 있어요. 그래서 5가지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토폴로지 5가지 형태를 우리가 적어라 라는 것이 필답형에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망의 형태를 간단히 그리고 뭐 종류를 나열해라 이런 문제도 나와요. 그 다음에 장점 하나, 단점 하나 또는 장점 2개, 단점 2개 뭐 이렇게 써라 라는 것도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나오는 게 그물망자를 떠서 망형이라고 부르는 메쉬형입니다. 일명 그물형이라고 하죠. 자, 이 망형은요, 여기 밑에 그림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를요, 모든 경우를 회선으로 연결한 형태를 망형이라고 해요. 그물망자라고 하죠. 자, 이 두 단말기. 자, 요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는 노드라고 그래요. 노드. 다른 말로 이제 컴퓨터 단말기라고 할 수 있어요. 단말기. 또는 컴퓨터.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노드라고 나오든, 단말기라고 나오든, 뭐 컴퓨터라고 나오든, 그 단말기의 개수, 노드의 개수가 중요합니다. 노드가 2개다. 그러면 이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회선이 하나 필요하죠. 그래서 이 회선의 수가 중요한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말이 만들어지면 모든 경우를 회선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연결하고 이렇게도 연결합니다. 그러면 회선이 3개가 필요하겠죠. 만약에 이제 노드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되면 이렇게도 연결하고 이렇게도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모든 경우를 다 연결하는 것을 망형이라고 해요. 그럼 노드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되면 또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또 이렇게도 연결하고 또 이렇게도 연결해야 됩니다. 모든 경우를 다 연결하는 것을 망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망형은 뭐 장단점은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회선수 구하는 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와요. 노드의 수를 주고 회선수를 구해라 그래요. 그림처럼 한 5개 주면 뭐 공식 몰라도 외워버리시면 되겠지만 보통 100개 이상 막 줘버려요. 그러면
공식을 모르면 구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회선수가 이제 주어지면, 회선수를 구하라 그러면 일단 노드수가 주어져요. 노드수를 n이라고 한다면, 노드수의 n이라고 한다면 회선수는요 2분의 n-1로 구한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노드 컴퓨터가 100개다 그러면 필요한 회선수는 2분의 100-100-1로 구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필요한 회선 개수가 나오죠. 이런 것들이 필답형에 아주 잘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론에도 나올 수 있고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나오다가 요즘 이제 커넥터 수를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제 필요한 포트 수라고 하죠. 포트 수. 자, 이 하나의 컴퓨터가 다른 컴퓨터를 다 연결하려면 포트가 몇 개 필요하냐 이 말이죠. 그 포트 수를 물어봤어요. 자,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하나 있는데, 노드가 하나 있는데 또 하나의 노드를 연결하려면 포트가 하나가 필요하죠. 근데 하나가 더 늘어나면 이렇게도 연결하고 이렇게도 연결할 포트가 2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노드가 3개면 2개가 필요하죠. 또 하나가 늘어나면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그러면 포트가 몇 개 필요해요? 3개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포트 수는 노드 수보다 하나 작아요. n-1개가 됩니다. 이게 안 물어보다가 최근에 필답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단말기 개수를 우리가 이제 n이라고 했을 때 각각 단말기들이 필요한 포트 수는 어떻게 된다? n-1로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선 수하고 포트 수를 구하는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물형의 장점과 단점을 아셔야 돼요. 가장 큰 장점은 모든 포톨로지 형태 중에서 가장 처리 속도가 빨라요. 왜? 모든 경우를 다 연결했기 때문에 가장 짧고 빨리 전송할 수 있는 좋은 길로 가겠죠, 데이터가. 그래서 처리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회선이 망가졌더라도 이게 돌아서 우회해서 갈 수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신뢰성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처리 속도가 빠르고 신뢰성이 가장 높은 방식이 망형입니다. 그물형이다, 메쉬형이다 이런 말이에요. 단점은 뭘까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왜? 회선수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선수가 많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징들을 여기 적어놨습니다. 자, 일단은 중요한 건요. 이 그물망형은 근거리 통신망보다는 WAN이라고 하는 광대역 통신망에 주로 써요. 그래서 내내는 잘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WAN 방식에 쓴다. 그래서 만약에 토폴로지 형태에서 랜에서 사용되는 토폴로지 형태를 3개만 써라. 그러면 2개를 제외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물형입니다. 이거는 WAN에서 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트리형이에요. 이것도 WAN에서 써요. 그래서 이 스타형, 버스형, 링형만 쓰셔야 돼요. 그런 것도 중요한 거죠. 구체적으로 나올 때는 그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WAN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회선에 장애가 발생할 시 우회 경로가 있어서 우회하여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다. 신뢰성이 가장 우수하다. 여기다 밀표하세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속도가 가장 빠르고 신뢰성이 가장 우수한 토폴로지 형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통신 회선이 필요하다는 게 단점이죠. 그 다음에 구축비용이 많이 들겠죠. 비싸겠죠. 그래서 여기다도 발표하세요. 단점이지만 가장 중요한 단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장점 2개, 단점 2개 정도는 2차 시험 때는 외워갖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토폴로지 형태인 스타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스타형은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중앙에 메인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컴퓨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단말기가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별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서 스타형이라고 부르죠. 스타형. 스타형. 그래서 별 성자를 따서 성형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스타형의 특징이 중요한데요. 이 스타형의 특징은 이 단말이 이제 추가될 때 이렇게 연결하기가 쉬워요. 또 단말을 추가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쓰던 단말이 없어질 때 이 회선을 이렇게 제거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회선을 연결하고 절단하기가 용이하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또 하나는 어딘가가 통신을 하다가 이제 잘못됐을 때 고장 진단이 쉽다는 거죠. 이 단말하고 이 중앙 컴퓨터하고 통신을 하다가 만약에 통신 두절이 됐다 그러면 위 회선을 의심해 보면 되는 거죠. 진단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단말과 중앙 컴퓨터 간에 통신을 하다가 통신이 두절됐다 그러면 이 회선을 살펴보면 되겠죠. 망형 같은 경우는 회선이 많다 보니까 어느 회선이 잘못됐는지를 찾는데 한참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성형은 금방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선이 각각 달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선의 속도를 달리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 중앙 컴퓨터가 마비가 되면, 고장이 나면 전체 망이 마비가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단점이에요. 그 다음에 메시형보다는 회선수가 적게 들지만 다른 토폴로지 형태에 비해서 회선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게 단점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일단 스타형은요, 랜을 구축하기에 적합해요. 랜 구축하기에 적합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징을 살펴보면 단말기 고장 시 발견이 쉽고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단말기마다 회선이 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송 속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요게 이제 다른 토폴로지에 비해서 중요한 특징이 돼요. 그 다음에 단말의 추가 제거가 아주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장점 중에서 다른 토폴로지에 비해서 우수한 장점이죠. 중앙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전체 망 기능이 정지가 돼요. 이건 단점이죠. 그 다음에 통신 회선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어요. 물론 망연보다는 적지만 많이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단점이죠.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단점이고 이 위에 있는 요 세 개가 장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토폴로지 형태마다 최소한 한두 개의 장점과 단점은 머릿속에 담아갖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타형도 마찬가지예요. 회선수가 시험에 나오는 적이 있어요. 요거는 중앙에 컴퓨터와 단말이 하나 있으면 회선이 하나 필요하죠. 단말이 두 개 있으면, 중앙 컴퓨터와 단말이 두 개 있으면 회선이 두 개가 필요해요. 단말이 세 개가 있고 중앙 컴퓨터가 하나 있으면 회선이 세 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단말과 컴퓨터 수를 합치면 항상 단말과 컴퓨터 수가 회선 수보다 하나 많죠. 그래서 n-1로 회선 수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회선 수를 구하라 그러면 n-1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토폴로지 형태 트리형을 보죠. 자, 이 트리형은 우리가 이제 망형과 같이요. 뭐예요? 웬을 만들기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웬을 만들기에 적합하다. 그래서 혹시라도 랜 형성하기에 적합한 토폴로지 3개만 써라 그러면 망형하고 이 트리형은 빼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라고. 이 트리형은 계층적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가장 위에 가장 메인 컴퓨터가 있고요. 그 아래에 속된 말로 말하면 이제 부하 컴퓨터들이 있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컴퓨터 아래 또 그 부하 컴퓨터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계층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계급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트리형은 분산 시스템에 사용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분산 처리 시스템에 유용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트리 방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분산 처리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단점은요, 메인 컴퓨터, 위에 있는 컴퓨터가 이제 고장나면 그 아래의 컴퓨터는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컴퓨터가 고장나면 이 아래 컴퓨터들은 다 네트워크망들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 단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드를 추가하고 삭제하기는 아주 쉬워요. 여기 밑에다가 계속 달면 되니까. 근데 달다 보면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가 있죠. 그러면 또 그런 점에서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드를 삽입하고 삭제하기는 좀 편리한 면이 있는데 어느 한쪽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장단점으로 꼽을 수 있다. 자, 한번 구체적으로 보죠. 일단 트리형은요, 웬 망을 형성하기에 적합하다라는 거고요. 그
그 다음에 통신망의 추가 및 삭제가 이제 용이한 편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상위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하위 통신망의 모두 단말은 통신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컴퓨터가 고장나면 아래 망은 다 마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통신망의 확장이 많아질 경우에 트래픽이 한쪽에 집중될 수 있다는 게 단점이에요.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분산 처리 시스템을 구현하기에 적합한 토폴로지 형태가 뭐냐? 그러면 트리형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토폴로지 형태죠. 버스형이에요. 이 버스형은 많이 이용하죠. 여기 그림처럼요. 통신 회선이 하나 있어요. 공통으로 사용하는 통신 회선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말들이 이 통신 회선의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버스가 가는 길의 모양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버스 가면 도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류소들이 있죠. 차를 기다리고 있는 정류소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A라는 단말이라든지 B라는 단말이라든지 C라는 단말, D라는 단말이 하나의 통신망을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망을 접속하는 기술들, 매체를 접속하는 기술들이 여러 개 나오는 거죠. 동시에 데이터를 보내면 충돌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체를 접근하는 접근 방식들을 나중에 배우게 돼요. 하여튼 이런 형태를 버스형이다. 그럼 버스형은 어때요? 가장 회선수가 적죠. 요거 하나 하잖아요. 그래서 회선수가 가장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노드를 뭐 삽입하고 삭제하기가 쉽다. 이렇게 여기 책에는 나와 있는데 이걸 장점으로 쓰지 마세요. 물론 그림상으로는 노드를 삽입하고 삭제하기가 쉬울지 모르지만 이 통신 선로에는 신호가 지나가는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중심 케이블 양 끝에 신호의 바운딩 현상을 막기 위한 터미네이터라는 어떤 장치들이 부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달고 뜯고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보이기는 단말을 연결하고 삭제하기 쉽게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책에는 이제 좀 다른 거에 비해서 간단하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걸 장단점에 쓰지는 마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중간적인 입장이에요. 이게 좀 복잡하다기보다는 또 간단하기보다는 중간적이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장단점에 쓰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통신망 구축 비용이 가장 저렴합니다. 통신회사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통신망의 구축 비용이 저렴하다. 이게 이제 장점이에요. 근데 하나의 망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얘도 쓰고 얘도 쓰다 보니까 정보가 좀 보안이 어렵죠. 그래서 보안이 어렵다는 게 좀 단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통신망이, 이 통신망, 통신회선이 망가져 버리면 전체가 망가지는 거죠. 통신 중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의 단말이 뭐 망가졌다고 해서 이 회선이 망가진다고 해서 뭐 통신 두절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단말의 고장이 전체 통신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근데 중심에 있는 이 회선이 망가지면 전체 통신이 중단된다. 이런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말이 고장됐을 때는 통신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장점이죠. 장점인데, 모든 단말기가 통신회선에 전송되는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데이터의 비밀 보장이 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죠. 그 다음에 통신회선이 고장나 버리면 전체 망이 마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근거리 통신망인 랜에 주로 쓰는 기술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는 다섯 번째 링형입니다. 자, 링형은 자,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단말기가 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단말기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웃하는 단말기 중에서 가장 가까운 단말기끼리 이렇게 링 모양으로 연결된 형태를 링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링형은요, 데이터가 보내는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이리도 보내고 이리도 보내는 게 아니라 방향이 한 방향으로, 만약에 데이터 보내는 방향이 이쪽이다 그러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반대로는 데이터가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A라는 단말이 여기 B라는 단말로 데이터를 보낼 때는 이런 단말을 거쳐서 가야 돼요. 상당히 멀리 돌아가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단말이 고장나면 통신이 안 되죠. 그래서 어느 한 회선이 문제가 생겨버리면 전체 마비가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링형은 이중 링을 사용해요. 예, 만약에 망이 망가졌을 때 대체로 쓸 수 있는 링을 하나 더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용으로 이중 링을 많이 사용한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요, 이 링형은요, 문제가 뭐냐면 이 단말을 삽입하고 삭제하기가 가장 까다로워요. 이 단말을 제거하려면 이 연결과 이 연결을 먼저 끊어야 돼요. 그리고 이 단말과 이 단말을 또 이어줘야 돼요. 그래서 가장 복잡한 단말의 추가 삭제가 요구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추가를 하려면 어때요? 이 사이에 단말을 추가를 하려면 여기 링크를 끊어야 돼요. 그래서 단말을 집어넣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말을 삽입하고 삭제하기가 가장 까다로운 방식이 링형이다 라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통신해석관 단말기 고장 시 발견은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A와 C 단말 사이에 통신이 안 됐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듯이 고장 발견이 용이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새로운 단말기를 추가한다든가 기존의 단말을 삭제한다든가 이건 굉장히 불편해요. 가장 불편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점 중에서 최대 단점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단말기 고장이나 회선 장애 시 전체 망이 영향을 주죠. 얘는 단말기가 고장나도 망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 단말에서 데이터 전송이 전송 지연이 발생할 수 있죠. 여기서 여기 데이터를 보내려는데 굳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전송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통신 회선 길이에 제약을 받는다. 뭐 이런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링형입니다. 이 링형도 랜 구성에 적합해요. 여기 있네요. 랜 구성에 적합하다. 그래서 5가지 포톨로지 형태를 살펴봤는데 그 중에 2개죠. 망형과 트리형은 웬 접속에 용이하고요. 나머지 3개는 랜 접속에 용이하다. 랜 구성에 용이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로 가죠. 자, 일반적으로 통신망의 크기에 따른 통신망을 분류했다. 적절하지 않는 거. 가장 넓은 게 뭐예요? 웬이죠. 가장 좁은 게 뭐예요? 랜이죠. 중간이 뭐예요? 맨이죠. 캔은 아니죠. 캠퍼스 에어리어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구성에 없죠. 답은 4번이 되겠어요.